처음에는 이렇게 작은데 이게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시태그를 도대체 어떻게 몇 개를 쓰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앤드류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인스타그램은 새로운 유저들을 더 모으기 위해, 그리고 그 유저들의 사용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한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배우셨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에서는 올해 초부터 떠도는 루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 인사이트에서 내 게시물이 어떤 해시태그에 노출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업데이트가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업데이트가 나온다면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풀리겠죠. 그런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해시태그에서 노출이 많이 되었는지. 결국에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웹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시태그를 적게 쓰라고 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시태그를 많이 쓸수록 게시물과 관련 없는 해시태그를 쓸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계정의 크기와 맞지 않는 해시태그를 쓸 확률이 높아지죠. 또한 30개나 되는 해시태그를 일일이 손으로 달아서 쓰기 힘드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다는 걸 알기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해시태그를 반복적으로 복사해서 쓰게 될 경우 알고리즘에서 그 게시물을 스팸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시물이 해시태그에 노출이 안 된다든지 계정 활동이 정지된다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DM이나 댓글로 섀도우 밴에 걸린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저는 사실 섀도우 밴에 걸려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보통 2주 뒤면 풀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도 사실 예전에는 해시태그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아예 쓰지 않은 적도 있고요. 그냥 두세 개만 달아본 적도 있었고, 우선 저는 그동안 해시태그를 적게만 사용해왔기 때문에 지난 몇 주간 여러 방법으로 해시태그를 써봤어요. 많이도 써보고 적게도 써보고 나중에 댓글에 추가해서 더 많이 달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 많이 나올 때는 5,000개가 넘어서 6,000개, 9,000개, 때에 따라 정말 달라요. 종종 안 나올 때는 100개 이하로도 나올 때도 있고요. 제가 그랬죠, 알고리즘은 파도와 같다고. 그런데 가끔 해시태그 노출이 유독 많았던 게시물들, 이 게시물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해시태그랑 게시물의 연관성이 뚜렷한 게 가장 첫 번째이고, 해시태그 개수는 정말 다양했어요. 3개 쓴 것도 있었고, 5개 쓴 것도 있었고, 9개 쓴 것도 있었고, 막 10개 이상 쓴 것도 노출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 해시태그를 많이 쓰는 게 답이 아니라, 자기 게시물에 맞는 해시태그를 잘 찾아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해시태그를 찾기 위해서는 조금씩 써가면서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정이 팔로워 수가 적을 때 그렇게 시도를 해봐야지, 지금은 솔직히 잃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시태그 써보고 이런 해시태그 써보고, 그래서 자기 카테고리 안에, 그 범주 안에 있는 해시태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 자기 게시물과 가장 어울리는, 그리고 자기 계정 크기와 맞는 게 뭔지를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인스타그램을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제가 쓰는 해시태그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게 안 통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당신의 게시물과 그 해시태그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저보다 팔로워 수가 적을 거예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겠죠. 이미 자신의 방법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쓰는 해시태그는 여러분의 계정 크기와 맞지가 않아요. 인기 게시물에 들어가기가 힘들죠. 세 번째, 그동안 당신이 사용했던 해시태그들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서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어떤 해시태그를 써왔는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계정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의 관심사는 패션이구나, 이거는 뷰티구나, 이미 알고리즘은 알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보여질 게시물도 정하고, 또 여러분들이 올리는 게시물을 누구한테 노출시킬지도 정하게 돼요. 그러면 해시태그를 도대체 어떻게 몇 개를 쓰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 369 방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해시태그를 그룹을 짓는 거예요. 자기 계정의 크기에 비례해서 3개는 인기가 좋은 큰 크기의 해시태그를 쓰고, 6개는 중간 크기의 해시태그를 쓰고, 9개는 인기가 좀 덜한 작은 해시태그를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팔로워가 10,000명 이하라고 가정했을 때 3개는 제가 빅그룹이라고 할게요. 3개는 200K에서 500K 사이의 해시태그를 쓰고, 6개는 미디움 그룹 50K에서 200K, 그리고 나머지 9개는 스몰 그룹 50K 이하의 해시태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게시물을 올린 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자기가 쓴 그 스몰 그룹의 해시태그에 들어가 봐요. 하나씩. 그래서 내 게시물이 인기 게시물 탑포스트에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좋아요를 평소처럼 받았는데도 그 스몰 그룹에 있는 해시태그에 탑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계정에 비해 너무 큰 해시태그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작은 해시태그로 공략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움이나 빅 그룹에 있는 해시태그들도 들어가 봐서 거기에 탑 포스트에 올랐다면 정말 좋은 거고요. 또 해시태그를 본문에 쓰는 게 좋아요, 댓글에 쓰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문에 썼을 때 좋은 점은 해시태그를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타가 났다거나 아니면 탑 포스트에 오르지 않은 것들을 지우고 다른 해시태그로 바꿀 수가 있는데, 댓글에 쓴 해시태그는 고칠 수가 없죠. 지우고 다시 쓰는 방법밖에. 근데 해시태그를 자꾸 지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알고리즘이 봤을 때 스팸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방식으로 자기 컨텐츠의 카테고리에 맞는 해시태그랑 적당한 크기의 해시태그로 인기 게시물에 올랐다고, 노출이 좋아졌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후기나 DM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최소 게시물 9개 정도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건 진짜 뭐가 문제인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답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컨텐츠의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이걸 인정하기 싫겠지만.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인기 없는 해시태그에서 탑 포스트가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죠? 라고 할 수 있는데, 해시태그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런 해시태그를 썼어요, 보러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한테 제 컨텐츠는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많이 보여주세요 라고 알고리즘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인기가 적은 해시태그라도 알고리즘은 이게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같은 속성의 해시태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해시태그와 큰 해시태그를 같이 써주면 도미노 이펙트라고 하죠.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데 이게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은 랩이 낮을 때는 초보 랩 사냥터에 가서 싸워야죠. 그래서 거기를 정복하고 경험치를 키워서 레벨업을 해서 높은 곳으로 가야죠. 그게 바람직한 거니까. 근데 쪼랩이 만렙 사냥터 가서 싸우면 바로 죽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목적은 작은 해시태그들을 먼저 정복을 해서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면 알고리즘이 그 게시물을 좋은 콘텐츠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노출이 올라가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해시태그와 큰 해시태그를 적절히 조합해서 쓰면 알고리즘 파도를 잘 타서 노출을 높게 일으키는 거죠. 저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를 2014년에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의 권유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제 일상을 올리고 지인들과 사진을 공유하는 정도의 수단이었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이 회사에서 인터뷰를 볼 때 지원자의 소셜미디어를 찾아보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소셜미디어가 퍼스널 브랜딩에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플랫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팔로워가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좋아요를 몇만 개씩 받는 그런 인플루엔서도 아니에요. 하지만 브랜드들에서 계속 협찬이 이어지는 것도,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콜라보 제의가 한 번이 아니고 또다시 들어오는 것도 자극적인 컨텐츠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계정 브랜딩을 정말 잘해서 특히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인게이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인플루엔서 코디네이터, 마케터들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인플루엔서들 계정을 들어가서 다 분석을 해요. 자기네 브랜드와 이미지가 부합을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계정에 댓글에 아무 의미 없는 좆봐놨어요, 마파라고 가요, 이런 게 있으면 자기 계정 이미지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좋아요를 조금 더 받자고 해시태그 좋아요 반사 이런 거를 쓰게 되면 그 계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셨죠? 제가 이제는 알고리즘이나 소통의 기술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는 제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 종종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우는 법 같은 것보다는 인스타그램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에 중점을 두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계정을 키울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것들 제 플레이리스트에 가셔서 쭉 한번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올려드릴 이제 퍼스널 브랜딩 영상들 보시면서 영감이나 동기부여를 받아가서 자신에게 대입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드로우 앤 들어가세요.